오늘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실시간 채팅 상담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을 올려주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지영 0408님 상담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궁금하여 문의드려요. 착한 실비는 1년 갱신으로 되어 있나요? 가입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유의사항은 없고 전보험사 다 똑같습니다.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에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지영님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보험사는 똑같으니까 고지 의무에 따라서 부담부 또는 할증으로 될 건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알겠죠? 다른 거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약 드시고 계시면 실비 가입이 어려울까요? 가입 가능하면 질병 수술비만 갱신 35,000원 내고 계신데 해약하고 실비를 드는 게 낫겠죠. 무조건 실비 가입하셔야 돼요. 지금 유병자 실비가 아니라 일반 실비에서 할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실비 가입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신랑이 암담보 2천만 원밖에 안 돼 있어서 20년 만기로 3만 원만 더 들라고 하던데 암 2천 뇌졸중 등등 그거 넣는 게 괜찮나요? 라고 하셨어요. 20년 만기는 안 돼요. 좀 더 긴 거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이가 한 40대가 넘으셨다 그러면 90세도 괜찮고 40대 이하다 그러면 80세도 괜찮고. 알겠죠? 그렇습니다. 갱신은 안 돼요. 임신 초기 8주 됐는데 갑상선 저하로 약 복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신랑 산모랑 태아보험 각각 제한되는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약 복용하기 전에 빨리 가입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 복용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야. 혹시라도 갑상선 또는 임신성 당뇨로 인해서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빨리 가입하라는 얘기야. 빨리. 이 질문도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빨리 가입하라 이거야. 알겠죠? KKK님 초특급 말 들어라. 빨리 들어라. 자, 우리 이지연님 안녕하세요. 초특급님 54년생 어머니 혈압약 복용 중인 것 외에는 고지부 해당되는 것 없이 건강하신데 노후실비만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54년생이라고 하셨지? 40년. 지금은 이 보험사가 60세 넘어가잖아? 거의 실비를 안 받더라고. 거의 안 받아요. 지금 60세 넘어가면 거의 안 받더라고. 그래서 노후실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가입이 굉장히 힘듭니다. 원래 65세까지 일반 실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안 받아. 그러면서 유병자를 올려버린 거야. 보험료 더럽게 비싸게 해서. 유병자는 가입 연령이 7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어요. 유병자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게 보험사다. 근데 지금은 일단 어찌됐건 일단 보험사 마음이니까 인수할지 안 할지는. 근데 지금 실비는 가입하기가 힘들다. 알겠죠 이지연님? 그렇습니다. 형님 일배책 질문 드립니다. 어제 집에 갔다 이제 탄내가 나서 알아보니 아래층에서 아줌마가 국 끓이고 나가서 소방차 2대나 출동했었다네요. 탄내 때문에 머리 아파서 누나집 가서 잤는데 이런 것도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 손배하진 않을 건데 궁금해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우리 삼정다에 이런 거 질문하지 마. 항상 뭐라 그랬어? 소유, 사용, 관리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준 거. 재물 또는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소유, 사용, 관리하면서 그러는 거야. 이거는 이거 불 있잖아? 이거는 과실이란 말이야. 과실. 알았지? 과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이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배상, 그 사람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 관리, 사용에 기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지? 그래. 자, 우리 희정님, 초특급님 종합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보험 특약 안 들었으면 나중에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잘 가입하는 건가요? 지금 총무님 통해 운전자 특약이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든요. 내년에 운전자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게 베스트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게 되면 원래 종합보험 안에 운전자 특약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형일 때 들어가는 거지 무해지형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운전자 특약이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따로 가입할 때는 이 상품마다 최저 보험료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가장 싼 게 한화인데 한화 같은 경우는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만원, 동부 같은 경우는 3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최고 베스트냐? 최저 보험료의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만원짜리로 가입을 하되 내가 운전자 특약 세 가지 만들면 최저 보험료 기준을 못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개 또는 4개 자부상까지 넣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을 20년 납입이 아닌 10년 납입으로 하면 보험료가 쭉 올라가면서 만원을 살짝 넘어간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때 만기는 80세에다가 보험료 납입 기간은 10년 납입으로 해서 무해지를 하면 딱 걸린다. 알겠죠? 그렇게 가입하는 게 최고입니다. 희정님. 알겠죠? 초특급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병신 같은 설계사 새끼들한테 물어보지 마라. 알겠죠?
우리 추리님. 제가 2016년 8월에 종합보험 실비특약으로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 고지의무 알아보다가 고지 안 한 부분들을 찾았어요. 그럼 착한 실비 전환 후에 실비 청구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미 3년은 지났기 때문에 해지는 안 당하는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보험을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 유방 정기간 부담부일 경우 5년 동안 병 기록이 없어야 풀린다고 하는데 유방 쪽은 건강검진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라고 해서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건강검진 받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치료력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한도님, 본인 보험을 집사람이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보험해야 가능한가요? 라고 했어요. 집사람이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계약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계약자가 우리 마한도님인데 통장만 와이프의 통장을 써서 나가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통장을 쓰든 무슨 뭐를 쓰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계약자가 이 보험에 대한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통장은 누구 통장으로 되어 있는지 상관없어. 알겠죠? 자동차 보험 안에 법률 비용 특약을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넣지 말라 그랬죠? 이건 자동차 보험 계속 계약할 때마다 갱신할 때마다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종합보험 안에다가 20년 납 80세까지 가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차밖에 안 돼. 뭐 렌트카 한다든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누구를 깔아 죽였어. 그만큼 보상이 안 됐습니다. 본인 차밖에 안 됐었어요. 알겠죠? 실비보험도 갑상선 항진증 부담보가 되나요? 라고 해서 무조건 부담보예요. 부담보에 할증 들어갑니다. 부담보에 할증. 알겠죠? 부담보 할증까지 같이 들어가. 할증. 또야 이제 2018년 농협에서 자국 내막증 증식으로 암보험 실비 모두 거절당했어요. 이럴 경우 1년 기다리고 유병자로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2018년도에 농협에 지금 이상한 상품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은 충분히 가입. 부담보와 할증, 아마 할증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부담보, 이빠이 떨어져야 할증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 개소리다. 알겠죠? 초특금리 귀에 대한 병은 보장되는 보험이 있나요? 어차피 실비에서 다 나옵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석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약에 수술했다 그러면 수술비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예요. 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알겠죠? 아이가 작년에 백반증, 고지 의무해야겠죠. 진단만 받았다 그래서 고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으로 인해서 나중에 치료력이 있을 때 그 치료력에 따라서 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백반증은 11대 질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단받은 사실만으로 고지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다. 알겠죠? 서은주님, 초특님 알기 전 롯데 도담도담으로 가입했었는데 어린이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이 없나요? 없다 그래서 질병 사망 없이 들고 상해는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넣어서 들었어요. 없다는 게 의아하지만 없다고 계속하니 어쩔 수 없이 들었네요 라고 했어요. 15세 미만은 없습니다. 알겠죠? 15세가 넘어야 돼요. 보험 나이로. 그래야 사망보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 더 5살인데 사망보험 들어가 있던데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15세가 넘게 되면 그때 사망보험이 그때 추가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예약을 걸어 놓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정다운님, 건강보험에 암보험이 따로 암보험 금액이 있는데 금액을 줄이려고 건강보험에서 3대 암진단비를 빼려고 합니다. 좋은 건가요? 좋지 않습니다. 일반암이 더 비싸지 3대암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알겠죠? 주택 관련 화재보험은 이사가게 되면 새로 들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새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소만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구르는 돌림? 그렇습니다. 작년 5월 망막 2단 분리로 레이저 치료받고 렌즈 삽입술로 1년마다 안과 안압 검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종합보험 심사 통과할 수 있나요? 부담보로 떨어집니다. 부담보. 그 다음에 망막 2단 분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망막 박리수술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건 거절이 많이 나요. 부담보 자체가 아니라 망막 박리술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절이 종종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심사를 넣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알겠죠? 하조대 심올로원이 전에 허리디스크 진단받고 4, 5년 전에 허리 근육통 주사 몇 번 맞고 별 효과가 없어서 그 이후로 별다른 치료력 없이 운동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지해야 하나요? 라고 했어요. 7번 이상 주사 맞았으면 고지해야 되는 거고 7번이 아닌 6번까지 맞았다. 그만큼 고지에서 빠집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초특근님, 우리 집 화재가 나서 옆집에 끌림이나 여러 재산상 손해가 난 것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화재보험밖에 안 돼요. 옆집 보상되는 거는 화재보험밖에 안 돼. 알겠죠? 그렇습니다. 가족 일배책으로는 누수. 아까 얘기했잖아. 과실로 인한 것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알겠죠?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 그래야 보상이 되는 거지. 과실로 인한 거는 보상이 안 돼요. 우리 유장님, 이번에 가입하면서 정기간 부담보 있는데 5년 지나고 치료력 없으면 연락드려서 풀면 될까요? 이라고 하셨어요. 연락 자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풀어집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정말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보험금 줄 때 걔네들 그때 태클 걸거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치의 기록을 내면은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만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는 지급하는데 걔네들이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뿐입니다. 알겠죠? 비형간염 보건자 1년에 한두 번 정기검진으로 초음파 간수치 검사만 하고 있는 거는 문제 없는 거겠죠? 결과는 항상 정상으로 나와요. 이거는 추가검사, 재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에 해당되고 이거는 일반보험에서 부담보로 들어갑니다. 간부담보로 들어가요.